네, 이번 영상에서는 델타 심볼을 이용해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해보자면 저번 영상에선 이 펑셔널을 최소가 되게 하는 y와 x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오일러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델타 심볼을 공부하기 전에 이 변수들 간의 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트리 다이어그램인데 y랑 y'은 x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종속 변수죠. 그래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f는 y랑 y' 그리고 x에 explicit하게 의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가 y랑 y', x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 있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f는 y 더하기 y' 더하기 x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f는 임플렉스틀리하게는 오직 x에만 의존합니다. 결국에 y랑 y'도 x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x가 움직임에 따라 f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가 3x면은 y'은 자동적으로 3이 되고 f는 4x 플러스 1로 x가 움직이면 f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탈 디퍼런셜 df는 첫째 줄을 읽어보면 dy랑 dy' 그리고 dx를 임의로 흔들고 싶은 만큼 흔들었을 때 df가 저만큼 변한다 라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실제로 작은 dy, dy', dx에 대해서 성립을 하죠. 그리고 사실 dy랑 dy'도 x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둘째식, 그러니까 이렇게 임플리시틀리하게 x에만 의존하는 식으로도 토탈 디퍼런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에이션은 다릅니다. 베리에이션 델타 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dx,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흔들지 않습니다. x는 흔들지 않고 y를 흔든다. 이게 결국 변분이거든요. variation. 변분의 의미는 이겁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dx, 즉 x를 흔들지 않는데 어떻게 x에 의존적으로 알고 있던 y가 흔들리는가? 왜 델타 y가 0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dx는 0인데 델타 y는 0이 아닐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토탈 디퍼런셜일 때는 이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y, x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랑 x의 관계가 정해져 있어야 dx가 0일 때 델타 y가 0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y를 흔드는 거예요. y랑 x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dy는 더 이상 dy over dx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형광펜 친 저 부분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제 y랑 x랑 관계는 있지만 이 y, x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탈 디퍼런셜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수식이 유지되고 dx는 저희가 임의로 0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델타 y랑 델타 y 프라임을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만큼 흔들 때 f가 델타 f만큼 흔들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J를 미니멈, 익스트림한 값을 가질 때 yx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y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yx를 임의로 상당히 좋은 함수인 델타 y만큼 흔들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조금 흔들 거예요. 근데 이 델타 y는 물론 엔드포인트 컨디션을 만족해야 됩니다. x1이랑 x2에서 델타 y는 0이 되고
이것만 만족하면 모든 어떤 델타 y든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델타 y만큼 흔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델타 y가 흔들리면 f도 흔들리고 따라서 j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j가 이 yx에서 파란색으로 친 저 y와 x의 관계를 따라서 j를 계산하게 되면 이 j가 익스트림한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델타 j는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흔들어도 변화량이 굉장히 적어야겠죠. 왜냐면 그게 저희가 알고 있던 파스칼의 원리, 뭐 미니멈 값을 가지면 미분에서 0이 된다. 그 원리니까요. 그래서 델타 j는 다음과 같이 델타가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f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변분이기 때문에 변분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델타가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좀 의아함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적분의 리니어 프로퍼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인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델타 인테그랄 f dx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초록색 선을 따라서 펑셔널을 계산하고 거기서 파란색 선을 따라서 펑셔널을 계산한 것의 차이겠죠. 그것이 델타 인테그랄 f dx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테그랄 델타 f dx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델타 y가 그러니까 내가 델타 y가 정해지면 델타 y 프라임은 델타 y랑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 관련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델타 y 프라임은 d dx 델타 y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y라는 함수를 얼마나 흔들지 정해주면 y 프라임도 얼마나 흔들릴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델타 y 프라임이 의미하는 바는 초록색 함수의 도함수 x에서의 도함수와 파란색 함수 x에서의 도함수의 차이겠죠. 그것이 바로 델타 y 프라임이겠죠. 그러니까 x란 점에서 y 프라임의 차이가 곧 델타 y 프라임인데 이는 ddx도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ddx 델타 y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대입하면 델타 j는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컨디션과 이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근데 델타 y는 임의의 함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란드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이 델타 j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가 여러 개 있고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